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일요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거의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진상조사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핑계 삼아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얘기를 상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휴일인 오늘 오후 이재명의 긴급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상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 이 대표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적극 착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뭐라도 탄핵 투쟁을 할 건덕지를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건국절 모레도 시원찮았고 또 비상계엄 선포 준비설도 지금 먹히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친일 죽창가가 가장 만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완전히 재판 리스크 현타가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지시입니다. 검사나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죄자들이 평소에는 덤덤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선고를 앞두게 되면 완전히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사업가들이나 정치인 특히 사업가들이나 정치인처럼 잃을 것이 많은,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정세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이재명은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죠. 사실 인생 전체가 날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만약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이재명은 정치적으로도 물론 끝이지만 사법적으로도 끝이 납니다. 인생 전체가 쫑을 치게 됩니다. 이재명은 권력을 가령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권력을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법부의 밥이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줄줄이 대기 중이죠. 재판들, 대장동 재판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줄줄이 대기 중인 재판들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빨라질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들을 모두 합치면 아마 최하 모르긴 해도 최하 50년형은 선고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10월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상되니까 지금 닥치는 대로 뭐라도 던지고 보자,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앞다퉈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도 뭔가 뒤로는 엄험한 공작을 꾸미고 있다, 이런 냄새를 풍기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재명이 코로나를 칭병하면서 밀실에 숨어서 또 다른 괴담 퍼나르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선 상식적인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이 독도 지우기에 착수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이 진짜라고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그럴 이유가 무엇이고 또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민주당은 일본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바늘 끝만한 틈만 있어도 친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왜 일본에게 허락을 받으려 합니까? 왜 일본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독도가 우리 땅이 됩니까?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이고 지금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땅입니다. 왜 독도 얘기만 나오면 그런데 일본과 연결시키려 합니까?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닙니까?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그리고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시비를 거는데,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이 불편하면 동선에 방해가 되면 치울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기념관에서 관람객이 얼마인데 낡은 독도 조형물을 계속 방치해둘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방침에 따라서 얼마든지 철거도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옮기기도 하고 보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그런 문제들을 일본과 연계시키려 합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대한민국도 이제 사사건건 일본을 신경 써야 할 정도 약소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임금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이미 일본을 앞섰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반일만 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민주당이 얼마 전에는 윤석열 정권의 매국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친일파 공직 진출 금지법 추진 방침을 밝혔죠. 민주당 주변의 수두룩한 친북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친일파 공직 진출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정그러고 싶으면 친북 종북 인사들 공직 진출 금지법부터 먼저 발의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건국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내세워서 친일몰이를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 지금 독도로 타깃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1년 전부터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1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려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국내 해역과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4600회, 4600건의 검사를 진행했는데 방사능 안전기준을 넘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도로 타깃을 옮기는 것일까요? 도무지 독도 지우기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독도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긁어 부스럼을 일으킵니까? 그렇게 부스럼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친일 매국 행위가 아닐까요? 독도를 분쟁화시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독도 지우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저야말로 이재명에게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코로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치료를 받겠다면서 뒤에서 대정부 괴담이나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이재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맞을까요? 요즘 코로나 2, 3일만 코로나에 확진돼도 2, 3일 정도만 약을 먹고 쉬면 멀쩡해진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굳이 격리 치료를 권하지도 않습니다. 권유하지도 않고 격리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오늘이 벌써 4일째입니다. 설령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정세는 벌써 사라졌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라면서 칩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코로나 확진 주장으로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컨대 내일 26일로 예정된 위정교사 혐의 서정조사 때까지 격리를 계속하면서 위정조사 혐의에 대한 재판까지 연기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재판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23일 피고인 신문을 2, 3일 내지 일주일 정도만 연기했으면 결심 공판이나 1심 선고 기일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굳이 이재명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주일 연기했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공범이 되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내일 서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마스크를 끼고 앉아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조사이므로 크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일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또 내일이면 이제 5일째입니다. 5일이면 코로나에 설령 걸렸다고 하더라도 벌써 완치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재명은 내일까지 움직이지 않으면서 위정교사 혐의 재판 연기까지 얻어내려고 할 것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뜻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정교사 혐의 재판장인 김동연 판사는 이재명에게 슬슬 기는 사람이죠. 아마도 재판 연기를 허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막바지로 내몰렸습니다. 지금 똥줄이 이만저만 타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김문기를 모른다, 백현동은 국토부,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허가를 내려줬다, 이런 두 가지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모든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증인과 증거가 이재명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이재명에게 로비를 해서 백현동 사업 이인 허가권을 따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죠. 그런 의혹을 받았던 이재명 팀의 원년 멤버 김인섭 씨가 2심에서조차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에 로비를 해서 백현동 용도 부지를 상향해서 결과적으로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야말로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상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수억 원대의 뇌물과 함께 정치자금, 또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10월 24일 변론이 종결됩니다. 11월 9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화영과 한몸인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는 이화영의 2심 재판부 2심 선고 날짜를 앞당겨서 2심 선고를 한다는 것은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재명의 대북 송금 첫 공판도 27일 시작됩니다. 특히 본인의 선거법 위반 1심이 10월 중순이면 선고될 것이고 연달아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도 1심 선고도 내려질 것입니다. 이재명이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들어도 비정상적인 은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과연 이게 민주당 이게 정당입니까?
당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좌우되고 상임위 활동은 이재명의 구명 활동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사위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론하면서 이재명의 변호사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특명을 내렸으니까 아마 내일쯤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TF 이런 것들이 당내 민주당 내에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런 활동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돼도 괜찮은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 3분기 국고보조금으로 57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질 일이죠. 이재명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되건 안 되건 생각나는 모든 짓거리를 아마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보수 우파도 이제 총궐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점잔을 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모두가 의원직을 던진다는 각오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집단과 싸울 때는 몽둥이도 들고 같이 비정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